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30일 백신 관련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8%, 코스닥 0.18% 오르면서 둘 다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수급이라든지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로 다우 나스닥도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떨어졌고요. 나스닥 니케이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불안불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는데 일단 둘 다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보게 되면 상승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주요 이 지지 라인 이런 라인들을 이제 크게 벗어나서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장기 이평선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발 디폴트 소식이라든지 그런 중국발 전력난으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중국 성장률까지 떨어지는 그런 소식, 그 다음에 헝다발 파산 위기. 그래서 그 부채가 이제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투자를 했던 그런 증권사라든지 그런 새로운 투자자들이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뭔가 지금 증시가 지뢰밭이다, 좋지 않은 움직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좀 찾자면 지금은 이제 이런 라인, 요 정도 라인을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요 자리에서 그래도 자리를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해 줄지는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증시 자체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이라든지 월봉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의 월봉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일봉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좀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좀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인 지점에서 벌어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좀 더 보도록 하고 코스닥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와 비슷해졌죠.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출현을 한 모습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이고 환율 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또 2원 올라가지고 1187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이 이미 또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고 그 이상으로 지금 계속 이제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이기 때문에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갈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사실 이걸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증시가 굉장히 출렁거리기 때문에 선물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는 채권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3%로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1.5%대 진입하고부터는 지금 이제 3일 정도째 자리를 잡고 있지만 또 언제든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 시황 체크 면밀히 하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증시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갈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진현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2,450원 내려서 34,300원 6.6% 내려서 마무리를 했고요. 진현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특허 소송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반짝 상승을 했었지만 오늘은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진행되고 나서야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도 세력주에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횡보를 좀 해야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 속절없이 그냥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진흥생명과학이 뭐 이때라고 해서 경구용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그게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고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밀어버리면서 저점을 점점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생명과학은 네, 확실히 세력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네, 세력주가 이제 세력이 매집이 끝나면 올리는 만큼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고점을 찍고 좀 어느 정도 내려와가지고 잘 잡았고요. 분명히 이제 계속해서 속절없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이제 낮아질수록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의의가 제2 공장을 짓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네, 이 회사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기사를 뿌리면서 좋은 기사를 뿌리면서 주가를 방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유상증자 가격 확정이 있고 2차 가격 확정이 있는데 보통 이제 3일 전, 그 다음에 한 달 전 기준으로 해서 산술거래 평균을 해가지고 둘 중에 이제 낮은 가격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중에는 낮은 가격을 설정하게 되고 마지막 이제 그 거래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60%였나요? 60%를 곱하면 그 중에 이제 맥스치를 정해가지고 최종 발행가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1차, 2차를 1차, 2차 둘 중에 하나를 주가를 어느 정도 높여 놓은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중에 낮은 가격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네, 기준 가격이 그래서 1차, 2차가 너무 낮아져 버리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네, 1차, 2차 발행가액이 좀 정해질 때까지는 이 정도 라인을 좀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 반등 없이 지금 또 이제 한 2달 정도를 진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무상증자 진행 후 12월 달에 이제 24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상장이 되면 네, 그 다음 달인 2023년에 진흥생명과학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네,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고점 부근에서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보시는 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합니다. 이왕 이제 좀 많이 떨어졌으면 네, 너무나도 손실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진흥생명과학이 내리더라도 크게 더 내릴 구간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유무상증자 진행되고 그런 신주가 풀리면서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이전 경험을 좀 보았을 때는 네, 이렇게 속절없이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네, 이제 VGXI에 대한 그 공장 증설이죠. 3분기 공장 증설에 대한 그 1분기 공장 증설에 대한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 구체적인 생산을 했을 때 어떤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판매를 하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오라든지 알데브론과의 특허 소송도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프레이라든지 경구용 치료제, 백신에 대한 소식도 네, 같이 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스는 많지만 아직까지 1차적인 이 소식이 다 나오고 난 뒤에 2차적인 소식이 나올 때 그때쯤에 네, 진흥생명과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하반기 말까지 이상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상 뭐 백신 투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백신 환자 첫 투여 백신의 이제 이상을
환자에게 첫 투여를 해서 시작을 했다. 뭐 그런 기사를 띄워서 또 주가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투자자는 뭐 크게 움직임 없었을 거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 둘 다 뭐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뭐 크게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87만 4천 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시간에는 뭐 1,000원 올랐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 백신 생산 기업들이 조금 이제 뭔가 약세를 띠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왔고요. 모더나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올라가다가 이제 21선 추세 깨고 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피의 대형주다 보니까 코스피의 그런 좀 좋지 않은 움직임들이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61선, 121선 다 깨버리면서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리를 잡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리를 잡다가도 또 한 번 떨어지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241선까지 다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뭐 시간을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주가가 막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막 많이 폭락한 것은 아니지만 241선이 굉장히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랫동안 이 정도 구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이 가격대를 다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좋은 소식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모두나 이제 생산을 진행함으로써 그 수요가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실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주가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지금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뭐 제넥시는 네, 똑같습니다. 한번 내려갔다가 이제 자리를 좀 잡았는데요. 여기서 계단식의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지 라인을 깼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지지 라인을 한번 깨고 나니까 그 아래에서 이제 주가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밴드를 형성했을 때 아래 밴드를 터치를 해주는지 주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이제 또 자리를 어떻게 잡아주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선 찍고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봉, 뭐 주봉 다 마찬가지고요. 좀 음봉이 뜨면서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기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기간이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뭐 금융투자 모두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를 하는 세력이 있다면 주가가 좀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분명히 백신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 다음에는 셀리드고요. 셀리드는 네,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또 심지어 갭으로 떨어졌고 그다음 지지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셀리드 같은 경우가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 것인지 일단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셀리드도 그냥 가볍게 네,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바이오직스고요. 유바이오직스가 이 백신 종목 중에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 자리에서 또 상승이 나왔고요. 꼬리를 메어가는 그런 작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고점에 도달을 했어요. 네, 도달을 했고 여기서 뭐 좀 더 자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바로 올라갈 것인지는 좀 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거래량이 줄었을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나가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횡보 구간 강하게 뚫고 나갔을 때는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횡보 구간을 강하게 뚫고 내려갔을 때는 계속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면역 증강제라든지 포도구균인가요? 네, 그쪽 이제 임상이 이제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만 주도 매수를 했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만 매도를 했죠. 오늘 68만 주 매도했는데요. 기타 법인도 지금 많이 매수를 했네요, 오늘은. 그래서, 자, 수급은 굉장히 좋다. 유바이오직스 한번 또 대시세를 줄 것인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네, 유바이오직스 제외를 하고는 사실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이 다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백신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솔직히 이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가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바이오는 사실은 좀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때그때 익절을 해나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